자, 조용히 출발할 거예요. 시작합니다. 자, 우리 보게 될 챕터 4. 챕터 4가 사각형이네요. 대략 한 10분쯤 있다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챕터 4가 사각형이고요. 전체의 딱 절반 지나갔고요. 그죠? 자, 우리 지난번까지 정리했던 거 뭐 했었고요? 기본 내용에서 약간 어드밴스 내용까지 정리된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사실 앞에 파트도 끝난 게 아니에요. 전체 지도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고 울트라 레벨까지 UH 울트라 하이 난이도까지 다시 정리할 거고요. 필요한 부분, 빠뜨린 부분, 헷갈렸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긴 할 겁니다. 알겠죠? 네, 일단 뒤에 후반부 파트. 네, 말씀하세요. 뭐요? 1학년 네, 당연하죠. 니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몇 점 맞았는지 기억나요? 안 나요? 86점 정도 받았어요. 아니, 이제 이분이 40 몇 점이야? 30 몇 점이야? 40 몇 점이야? 네, 아마 30점. 그나마 좀 나았어요. 50 몇 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죠? 1, 2학년, 3학년 것도 생각보다 제대로 정리하려면 꽤 어렵게 진행이 돼야 돼요. 사실 니네 앞에 거 정리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퍼펙트하게 정리 안 한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입이 네. 이빨 튀겨가지고 이가 네, 알고 있어요. 전달 받았고요. 엄마님이 전화 연락 주셔가지고 전화 들었고요. 그거 일단 빨리 끝내고 일정 진행할 수 있게 조정해 드릴게요. 자, 뭐가 됐건 진행하겠습니다. 챕터 4 사각형이고요. 삼각형 내용에서 정리됐던 내용들의 약간 어드밴스 내용, 거기에 추가된 몇 개 내용 정리하면 게임 끝나고요.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고 하드코어하지 않아요. 중학교 대비해서는 조금 의미가 있는데 수능 레벨 대비해서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간단하게 정리해도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아주 어렵게 정리 안 될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최종 울트라 정리할 때도 그렇게 세게 정리되지는 않는 파트예요. 삼각형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전에 봤던 기본 개원 내용 계산들, 소수 파트, 분수 파트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해요. 알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할게요. 자, 삼각형 첫 번째 파트고요. 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직이 뭐예요? 두 직선이 네, 두 직선이 만나 있긴 한데 어떻게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 각이 상대적으로 커질 거고요. 그죠?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이 상대적으로 커질 텐데 똑같이 나눠 가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 평각이면 몇 도였고요? 180도였고요. 그죠? 네. 그 180도를 아주 사이좋게 90도씩 나눠 가져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져 있지 않은 상태,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져 있지 않은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수직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 상황을 나타내는 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직각은 몇 도? 90도일 때, 그죠? 아니면 어떻게 두 직선은 그 상황일 때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수직으로 만났을 때 한 직선, 요 한 직선을 만났을 때 요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해서 수선이 꽂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수선은 뭐의 약자예요? 수선은 수직선. 그래서 직자 빼고 그냥 수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수선이 되어 다른 직선에 대해 수선이 되어 수직으로 꽂혀 있는 서로 수직이 되어 서로 수직으로 꽂혀 있어요. 얘는 얘에 대해서 수선이고요. 다시 거꾸로 얘는 얘에 대해서 수선이에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로 수선 관계, 수직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별거 없죠? 네. 자, 실제로 수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거 삼각자잖아요. 그죠? 삼각자 중에 한쪽 직각인 90도인 애들이 있을 거고요. 그냥 거기다 대고 그리고 대고 긋고 하면 당연히 뭘 만들 수 있어요? 직각, 수선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돼요? 각도기 중간에 딱 자르면 9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점 하나 찍어 놓고 밑에 자로 그어 놓고 자대고 한 번 더 그어 주면 또 뭘 쓸 수 있겠다? 수선을 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이사항 1도 없어요. 넘어갑니다. 라이트하게 진행해도 상관없어요. 자, 뭐라고요? 서로 수직인 걸 찾아서 딱 봐도 수직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밖에 없고요. 자, 또 딱 봐도 수직인 거 삼각자형에서 해보래요. 뭐 해보긴 뭘 해봐요. 그죠? 삼각자형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그래야 될 거고요. 그죠? 각도기를 이용하면 이건 어떻게 그려요? 각도기를 이용하면은 여기다 각도기 이렇게 붙여놓고 점 딱 찍을 거고요. 그죠? 요 밑에 중앙점 점 찍을 거고요. 치운 다음에 자대고 그으면 결국 어떻게 90도 그을 수 있겠네요. 라고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 따라오셨어요? 자, 평행은 뭐가 평행이에요? 자, 이렇게 떠 있는데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 이렇게 책상 위에 자가 하나, 이렇게 책상이 하나 있다 칩시다. 그죠? 책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 위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 떠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여기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언젠가는 여기 기울어져 있으면 뚫고 지나가게 돼. 그죠? 책상하고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안 기울어져 있어요. 찰랑찰랑 양쪽 어디로도 기울어져 않고 공중에 예쁘게 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만나겠네요. 그죠? 이런 상태를 평면하고 직선 사이의 평행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만 다뤄요? 그냥 직선하고 직선 사이의 평행. 그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어떻게? 90도고 90도였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얘네들 둘이. 그죠?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직선 사이에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이름 붙이게 돼요? 평행 관계에 있다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죠? 평행하지 만나지 않은 두 직선 사이 관계 평행하다 평행한 두 직선을 서로 무슨 관계 얘는 얘의 평행선 얘는 얘의 평행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평행선 긋는 방법도 똑같아요. 90도 자 직각자 하나 놔두고 삼각자 하나 놔두고요. 하나 긋고 자를 쭉 밑으로 내린 다음에 한 번 더 긋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또 하나 긋고요. 그럼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사이에선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평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방금 전에 봤던 요 상황을 이용하게 됩니다. 90도 90도 평행선을 긋는 방법. 그죠? 자, 점 기억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직선 이 자식하고 평행인 걸 긋고 싶대요. 그죠? 그럼 여기 어떻게 직각 삼각자 하나 갖다 뒤집어서 놓은 다음에 그죠? 라인 하나 그어주면은 요 점을 지나고 요 밑에 라인에 평행인 형태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평행이에요. 이렇게 라인을 체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네. 특이사항 일도 없죠? 네. 여기는 별거 없어요. 넘어갈 거예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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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만나요. 그죠? 언젠간 만나요. 연장 처리해요. 연장 처리해요. 만나요. 연장 처리해요. 만나요. 얘는 이미 만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평행인 거 찾으면 얘예요.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죠? 뭐 삼각자 이용해서 그거 보라는데요. 뭐 알아서 그세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죠? 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작도라는 게 지금 여기서 몇 번, 초딩 때 몇 번 나오고 중학교 가서 작도라는 챕터가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특이사항 없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방금 선생님이 네. 살짝이라도 더 만나는 쪽을 이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네. 이렇게 돼 있는 쪽을 이으면은 어떻게 해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요. 네가 지금 어려운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뭔가 정리되는 게 있다면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물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실래요? 넘어갈게요 일단. 자 봅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래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짧은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여긴 짧은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긴 길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행이 아닌 두 직선 사이에서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얘는 어떻게 직선이면 언젠가 만나게 될 거고 만나. 그죠? 만나는 그래서 거리가 0일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고딩에서도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 있는 상황은 언제밖에 없다? 두 개가 평행일 때. 그죠? 두 개가 평행이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여기 봐요. 두 개가 평행인데 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도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맞긴 한데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리가? 왜 아니에요? 이렇게 직각으로 네,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뭐밖에 없기 때문에 최단거리라는 표현을 써요. 단거리. 최는 무슨 뜻이죠? 제일 이런 뜻이고요. 그죠? 단은 뭐 짧은 거 짧다는 얘기고. 그럼 최단거리 하면 뭐야? 최고로 짧은 거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으로 날아갈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고 짧아지는 거리들은 의미가 없고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건 뭐 하나밖에 없다? 수직으로 날아가는 최단거리가만 의미 있게 되고요. 그게 뭐예요? 수직으로 날아갈 때의 거리. 그죠? 그게 결국에 뭘 결정할 거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죠? 다른 어떤 거리들은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평행사의 거리는 어떻게? 수직인 선분의 길이가 되고요.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제일 짧아져요. 최단 거리가 돼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최단 거리를 잡아도 평행 사이에 그죠? 그 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같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기본 내용 정리할 때 대충 넘어가시면 실제 문제풀이 어드밴스 나가면 바로 박살 납니다. 정신 차리고 왜 그런지 이유들을 정확하게 추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두 직선 사이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은 어떻게 수직인 건 알리고요. 그 길이를 재면 되겠더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밑에 거 한번 확인해 봐요. 이제 밑에 문제. 자, 여기 잠깐 집중. 자, 여기 오른쪽에 67페이지 한 번 더 확인 문제 있고요. 뒤에 스텝 1 문제까지 있어요. 이것까지 싹 다 풀어버릴 거야. 69페이지까지 지금 빨간 책 69페이지까지 있는 모든 문제들 싹 다 풀고 질문 나오시고 그리고 뒤에 파트 진행할 겁니다. 자, 혹시 방송 보시게 되시는 분들
역시나 69페이지까지 싹 다 문제 푸시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중간중간 들고 나와서 물어보세요. 알겠죠?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홀드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푸셨으면 69페이지까지 문제 다 푸셨으면 채점 하시고요. 셀프 채점 하시고요. 모르겠다, 이상하다, 헷갈리다 싶은 거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다 나와서 물으셔야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면 다 티나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대로 여기서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멍멍 고생하시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대로 질문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편안하고요. 자, 질문 갈게요. 어디로 가볼까요? 질문 확인할 만한 거. 확인할 만한 문제 나와주세요. 질문 제일 것 같은데. 67에 헷갈렸던 거 아까 질문 나왔던 거 빨리 얘기해. 67에 없어? 네, 67은 일단 넘어가고요. 69페이지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 케이스예요. 평행사의 거리를 잘못 잰 거 뭐가 왜 잘못 잰 거예요? 이거 평행인 거 맞아요? 얘네들 두 개 평행인 거 맞아요? 네, 그건 일단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려면 약간 연장선 처리 삐꾸 났네요. 다시 갑니다. 자, 연장선 처리를 해주고요. 얘도 연장선 처리를 해줍니다. 그죠? 자, 이렇게 빨간색 두 개 평행. 그죠? 그런데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결국에 뭐가 거리라고요? 최단 거리가 거리라고요. 제일 짧은 거.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의미 있어 없어요? 이런 건 다 의미 없어요.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건 결국에 뭐밖에 없다? 두 평행사의 거리라고 얘기하는 건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그죠? 90도에서 90도 떨어졌을 때 최단 거리만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죠? 여기 집중. 그래서 뭐라고요? 잘못 쟀다라고 평가하게 되고요. 실제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 파란색 거리가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으로 갑니다. 질문이 있어요. 어디 나와 볼까요? 진짜 없어요? 자, 특이사항 없어요. 12번 정도만 확인합니다. 12번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이렇게 던져주면 좀 그래요. 각도 해가지고 일일이 확인한다 그래도 계산해서 찾아야 되고요. 눈으로 대충 어림잡아 찾아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죠? 중학교 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충 내는 문제들은 없어요. 초등 때나 이렇게 대충 물어보죠. 모든 게 평행인 것처럼 보여요? 드르하고 그브. 그죠? 드르하고 그브가 평행인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그죠? 그리고 어떻게 실제 자대고 계산을 재보란 얘기죠. 그죠? 네, 재보니까 얼마? 3cm 나와요.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우리 주제로 갑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사각형 하면 그냥 사각형 놓고 끝났었는데 그 사각형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류를 분류를 하고요.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각형들의 종류를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게 돼요. 자, 그 이름 붙이는데 핵심이 뭐냐면 평행한 직선이 몇 개 있냐가 핵심이야. 사각형 안에서. 자, 사각형이 이렇게 맘대로 날아가면 평행 안에 있어요, 없어요? 평행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앞으로 지금 4번, 5번, 6번, 7번. 자, 4번, 5번. 이름이 달라져요. 평행사 변형. 그다음에 어떻게? 마름모. 그다음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사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기준점은 뭐라고요? 분류하게 되는 기준점은 평행한 게 도대체 몇 개 있냐? 사각형 안에. 그죠? 세트가 나오겠죠? 평행하려면 당연히 두 개 조건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평행한 게 몇 세트 있냐? 그거에 따라서 사각형들의 이름을 분류를 하게 될 거고요. 조건은 뭐라고요? 평행한 것들의 개수. 그죠? 최대 몇 개? 두 개. 그죠? 최대 두 세트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분류를 했으면 그분들의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고요.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지금부터 나머지 파트에서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사다리꼴은 뭐라고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이 있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다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사다리 이렇게 생겼죠? 그죠? 사다리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밑에 딱 놓고 높은 데 올라. 왜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요? 밑에가 넓을수록 전체적으로 안정하거든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돼버렸으면 살짝 흔들리면 옆으로 꽈당 넘어가고 다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는 옆으로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요 모양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 요 모양 딱 잘라가지고 이거를 그냥 사다리꼴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라고요? 사다리꼴의 정의가 평행한 게 한 쌍. 그죠? 그럼 여기 평행한 거 얘하고 평행한 거 한 쌍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좌우 이건 접어서 좌우가 겹치겠죠. 접으면 겹치겠죠. 요 라인을 접으면. 그죠? 이런 걸 나중에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좀 특이하네요. 사다리꼴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 그죠? 자, 그런데 얘는 길이 여기는 90도인데 여기는 삐꾸 나 있어요. 옆으로. 그죠? 이것도 역시나 한 쌍만 평행이죠.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불러요?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얘하고 얘 빨갱이 평행이고 파랭이 평행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나중에 뭐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 애고요? 사실은 평행 사변형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 애인데 얘도 한 쌍은 최소한 평행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 사다리꼴 정의가 뭐였어? 하나라도 평행하면 걔가 사다리꼴이지. 그죠? 그럼 얘는 평행사변형이지만 사다리꼴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평행사변형을 사다리꼴 부르면 돼요? 안 돼? 되는긴 하는데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으로 부를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그거는.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으로 부를 수 없는 거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평행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얘를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죠? 정사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을 부를 수 있는 거랑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사다리꼴은 어떻게 그려요? 평행인 거 그려놓고요. 끝점 연결해버리면 걔가 사다리꼴 된다는 얘기죠. 왜? 사다리꼴은 뭐만 있으면 되니까? 평행한 게 딱 한 쌍만 있으면 되니까. 자, 밑에 거 채울게요. 답 찾고 가겠습니다. 이미 다 찾았어요? 네. 자, 여기 답은 뭐예요? 자, 여기는 한 쌍인 수직, 여기는 평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방금 전에 언급이 됐었던 평행사변형이에요. 그죠? 사다리꼴은 뭐만 딱 한 쌍만 평행이면 돼요. 그죠? 근데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돼요? 두 쌍이, 두 세트가, 그죠? 두 세트가 평행일 때, 그죠? 그런 사각형을 뭐라고 불러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 자식 빨간색 끼리 평행, 파란색 끼리 평행.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두 쌍이 평행해요. 평행사변형 부르게 되고요. 이 녀석은 사실은 뭐라고 붙여요? 나중에 이름을 직사각형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얘도 어떻게 두 쌍이 평행한 게 맞으니까 얘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이에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되고요? 얘랑 모든 길이가 다 같아 버려요. 그죠? 이걸 뭐라고 불러 나중에? 마름모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 나와요. 알겠죠? 하여튼 조건은 뭐밖에 없어요. 평행사변형이 되게 한 조건은 두 세트가 평행할 때.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그죠?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네. 자, 근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어떻게 돼요? 각이 요거 마주보고 있는 요 각이 똑같아요. 요거 잘라가지고 뒤집어 붙이면 당연히 겹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마주보는 거 각도 같고요. 네모네모 하지 마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중학생 되고요. 여기 X면 여기가 X도, 여기가 Y도면 여기가 Y도.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집중. 자, 그래서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예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 자, 그런데 이렇게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X 두 개, Y 두 개.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자르면 전체의 딱 절반 되죠. 이렇게 두 개는.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180도. 그죠? 맞아요? 이렇게 잘라서 이쪽 두 개 잡아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또 180도. 그죠? 왜요? 마주 보이는 각도 똑같고 마주 보이는 각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잘라도 합치면 180도, 이렇게 잘라도 합치면 180도. 이런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밑에 문제 빠르게 찾습니다. 답을 찾고 갈게요. 바로 가도 돼요? 답. 나라바. 라 빠졌어요.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평행이잖아요. 그죠? 자, 4번 답은요? 두, 갓, 180. 이렇게 잘라서 두 개 180. 이렇게 잘라도 두 개 180. 그죠? 자, 후딱후딱 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언급이 됐던 거야. 그죠? 마름모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사실은 마름모는 누구의 일종이야? 평행사변형의 일종이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조건은 뭐였죠? 두 쌍이 평행. 그죠? 두 쌍이 평행이라는 조건을 가지면 평행사변형. 근데 거기다 무슨 조건이 추가로 필요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돼요. 네 변이 모두 같을 것. 길이가 같을 것. 이런 조건이 추가돼요. 평행사변형인데 네 변이 모두 같으면 걔가 뭐가 되더라? 마름모가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마름모의 조건은 뭐라고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그죠? 보다시피 다이아몬드 형태 될 때.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정사각형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름모가 되긴 할 텐데 집중해. 자, 그래서 우리는 마름모를 일단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어 놓고 발로 이렇게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찌그러지겠지? 찌그러지겠지. 그죠? 정사각형 발로 밟아서 찌그러진 애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마름모라고 불러요. 정사각형도 당연히 마름모죠. 마름모 조건은 뭐밖에 없으니까 네베네리가 모두 같을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일종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볼게요. 이거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되면은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다시 내용 정리가 되고요. 지금 얼마나 정리를 퍼펙트하게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겁나 쉬워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조금 고생하게 되거나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 봅니다. 그래서 마름모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정사각형 발로 밟아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 한 번만 확인하고 갈 거예요. 이거 사실 초딩 내용의 정리는 아닌데요. 중학교 거 내용인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마름모일 때는 대각선이 무조건 어떻게 만나요? 그려보니까 90도. 여기도 대각선이 90도. 그죠? 여기도 대각선이 어떻게 만나요? 90도. 자, 마름모는 특징적인 성질이 있어요. 뭐라고요? 대각선이 전부 다 90도로 만나요 라는 성질이 있어요. 알겠죠? 확인만 할게요. 내용 정리 추가하시고요. 자, 그래서 밑에 봅시다. 마름모는 근데 뭐의 일종이라 그랬어요?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가지는 모든 성질들을 다 마름모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랐을 때 두 개 더하면 몇 도? 180도. 그죠? 네. 이렇게 잘라도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두 개 더해도 180도. 그죠? 평행사변형이 가진 성질 그대로 가집니다. 자,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 정리해보면 뭐라고요?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아요. 방금 정의해서 얘기했잖아.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은 게 마름모니까. 그죠? 두 번째, 마주보고는 두쌍. 이거하고 이거 뭐의 성질이야? 두 개 같은 거. 평행사변 성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고요. 얘 마주보고도 두 개도 같아요. 그죠? 네. 마주보는 두쌍평행 당연한 거고요. 이건 평행사변 성질이니까. 그죠? 이웃한 두각의 크기. 이렇게 잘라도 180도, 이렇게 잘라도 180도. 그죠? 그 얘기한 거고요. 마주보는 꼭지점끼리인 선보는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아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꼭지점끼리 이런 거 대각선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그 대각선은 서로 수직이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90도로 만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똑같이 둘로. 그럼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같고요.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같다. 똑같이 나누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전부 다 똑같이 생겼네. 그죠? 그걸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겹칠 수 있어요. 똑같아요. 합동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는 모든 삼각형들은 다 합동이 돼 버려요. 겹칠 수 있다고요. 잘라서 이어보면. 알겠습니까? 밑에 거 답 찾을게요. 자, 답 뭡니까? 나다. 여기는 갓, 평, 갓입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자, 여러 가지 사각형 얘기합니다. 언급 안 된 거 추가되는 거 직사각형 있어요. 그죠? 한 내각이 90도면은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그럼 평행이고 두 쌍이 평행이고 내각이 90도일 때예요. 그죠? 정사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 조건이 추가돼요. 무슨 조건이 추가돼요? 길이가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길이가 인접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되고요. 이거하고 이거 길이 같으면 직사각형에서 한 내각이 90도인데 인접한 두 변 길이가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가 추가되면 걔가 뭐가 되더라? 정사각형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공통점은 뭐고요? 내각이 모두 같아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당연히 평행하죠. 평행사변의 일종이거든요. 얘네들도. 그죠?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야?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근데 여기는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아요. 정사각형일 때는. 알겠습니까? 자, 이게 그대로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확장돼서 나오게 돼요. 몇 년이 있냐? 4, 5, 6, 1, 2. 아이씨. 4년이나 남았네요. 꽤 많이 남았네요. 자, 이거 다시 나온다고요. 중학교 가면. 자, 구조 정리합니다. 사각형부터 출발해요.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사각형. 그죠? 그런데 어느 조건이 들어오면 한 쌍만 평행하면은 뭐가 돼요? 걔를 사다리꼴. 그죠? 그죠? 근데 여기에 또 추가 조건. 이번에는 뭐야? 두 쌍이 평행하면은 평행사변형.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네 변의 길이 평행사변형인데 네 변 길이가 모두 같아요. 정사각형 발로 밟아서 만든다 그랬잖아. 그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가 추가되면 말은 뭐? 네 각이 모두 직각이 돼요. 평행사변형인데 요 각이 직각 90도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게 직사각형. 그죠? 그런데 어떻게? 마름모의 성질도 가져요.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요. 내각의 각도 모두 같아요.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잖아. 정사각형은. 그죠? 직사각형의 성질, 내각의 90도, 마름모의 성질,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를 모두 가진 게 정사각형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가진 게 정사각형. 그죠? 그럼 사각형 중에 제일 까탈스러운 자식이 누구예요?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애들. 그죠? 그게 뭐야? 정사각형이죠. 그럼 정사각형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일종이에요. 그죠? 마름모의 성질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죠? 왜? 직사각형 성질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정사각형은 그냥 사각형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죠. 그죠? 여기는 조건이 추가되고 있어요. 조건이 추가. 그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사다리꼴이라고 부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는 건 안 돼요가 돼버리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뒤에 이어지는 모든 문제들 싹 다 풀 거고요. 한 번 더 확인 풀 거고요. 스텝 1 실전 문제 77페이지까지 모든 문제들을 싸그리 다 정리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중간중간 튀어나와서 모르시는 거 헷갈리는 거 이상하다 싶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일단 방송 종료합니다.